일단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다행인 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조금은 분봉 차트로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기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독대가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들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 오전장 우리를 좀 무섭게 만들었던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2차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로 입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매도 우위 포지션인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였는데 현재는 68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필두로 한 기관의 순매수 코스피에서는 6,200억 원가량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시장이 조금은 오전장보다는 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필터링해 보도록 하죠. 이건희 대표, 황재수 지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재료는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 탄핵 정국 때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인데 바닥이 다 온 건지 또 여전히 변수에 우리는 불안에 떨며 반등을 시기상조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고요. 로보택시 그리고 오픈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색을 벗겨낼 수 없는 국내 증시였다라고 해요. 실제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전장이 출렁였을 때 계속 속보로 정치권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구간에 2397선까지 내려가면서 2400이 이탈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644선까지 내려오면서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대 시계가 계속 뒤로 돌아간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직 수행 시 극단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걸 좀 시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시장이 또 한 번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뒤숭숭하던 찰나에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시나리오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2차 계엄 이야기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10시부터 매도 물량이 늘어났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기까지 맞물렸고 그로 인해서 11시를 앞두고서는 양시장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구간쯤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 이 저점을 더 깨지는 않고 있는 상황, 또 1시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오후 용산에서 독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지금은 좀 시장이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희 대표님, 먼저 오전장에 코스닥이 3%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요인으로는 그냥 시장이 불안해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뚜렷한 징조가 있었습니까? 일단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은 거의 같았고요.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오늘 시작을 좀 다르게 시작했죠. 이제 코스닥 선물을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팔았고요. 네. 계속 매도세였다가 이제 좀 진정이 됐는데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나온 이유 자체를 보면 이제 2차 비상 계엄 가능성 부각이 한 10시 반쯤에 이제 막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이건 이제 어제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지금 뭐 아직은 직무정지가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친위 쿠데타가 한 번 더 일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지금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죠. 군인들도 안 움직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이런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고요. 사실은 환율이 먼저 텄습니다. 환율이 먼저 한 1,430원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좀 불안감을 좀 반영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코스닥도 지금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좀 많이 빠졌었죠. 불안감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은 초반엔 매도하다가 현물은 좀 매수하는 모습으로 좀 바뀌었고요.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토요일 날 이제 국회에서 오후 7시에 예정돼 있는데 네. 그건 예정이지 그때 한다는 거 아니죠. 오늘 할 수도 있고 오늘 밤에 할 수도 있고 언제 할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은 근무 시간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새벽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말 우리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점장님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 또 한 번의 공포를 보면서 코스닥이 3%까지 밀리니까 진짜 제 주변에도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냥 손 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점을 잡고 그래도 1시 구간 이후부터는 다시 저점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간에 지수가 다시 조금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외국인이 코스닥 매수라든지 이런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렇게 막 우려 섞였을 때는 과거에 보면은 기관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무서워서 팔고 사실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젠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못하겠다라는 표현까지도 말씀을 쓰시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고객들하고도 많이 통화하고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또 이제 기관 투자관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 그냥 지금 국장에서 되겠어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공감하시고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에 대한 희망과 이제 수익을 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돈을 환전을 안 해준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행 금지령까지 내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주변 생각은 그 정도까지 돈도 환전 안 해주고 그런다라 말이야라고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어쩌면 우리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약간의 사정이라도 이제 들을 수 있는데 해외에는 이러다 태국처럼 아니면은 미얀마처럼 되게 계엄령이 크게 와서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아니면 되게 막 공포스럽게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되게 민감해 하셨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는 이제 그래도 칭찬하시는 분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탄핵을 2시 150분 이렇게 금세 이제 됐다라는 부분, 탄핵이라 잘못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엄령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도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개인들이 매도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오늘 상황이 정말 급격하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약간 공포심에서 좀 매도하는 부분,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타개하고 좋아지려면은 실질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이제 증시안정 기금에 대해서 좀 집행을 빠르게 그리고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랑 LG 에너지솔루션이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단순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대표적인 그들 종목이 빨간불을 켤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개인들은 이제는 팔 만큼 다 팔았다라는 부분이고 어제 기사가 나왔듯이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돼서 이제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3%에서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23%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 늘어났던 부분, 사실 중국 향이 굉장히 컸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캐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23%라고 늘었다는 부분이 사실 안도감을 당연히 이제 줬던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 너무 크죠. 미국이 이번에 스텔란티스랑 삼성 SDI에 대한 10조 대출 나간 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기사에도 보시겠듯이 전면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거의 약 1,000만 원 가량의 이제 보조금을 줬던 부분까지도 없애고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악재가 아마 지속될 가능성 되게 높게 보는데 수급이 아예 그냥 비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이제는 악재 더 이상 이제 둔감해지지 않아. 늘었어? 그러면 호재네? 그러면 솔직히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시장이 보합이었다 그러면 더 올랐을 수도 있었던 기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봐서는 이제는 매도도 이제 매수도 없지만 네. 매도도 이제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나오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제 최적화는 일반 뭐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지만 최적화는 전기차다 보니까 네. 아니면 UAM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 2차전지 결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속도의 조절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다 인식에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2차 전지 오늘 나름 잘 버틴다. 다 밀리지도 않고 탄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저는 그냥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계엄 선포됐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 해제가 됐어. 이건 단순히 정치권 문제야. 근데 우리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출렁이는 것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을 걱정하는 것 실체가 있는 걱정일까 아니면 단순히 불안 때문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기업들은 지금 눈치 보고 있겠죠. 네. 정세를 이제 정치와 경제는 따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강조하는 국가이긴 한데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비리가 나왔을 때도 보면 대기업들이 다 엮여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정치가 불안하다는 거는 당연히 경제가 힘들어지겠다. 그다음에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번 사태는 좀 어떻게 보면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시장은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도 수급이 이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더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외국인들이 진짜로 빠져나가는 지금 단기 자금들이 좀 일부 매도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중장기로 갖고 있는 자금들은 별로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은 더 큰데 채권 안정기금이 40조가 편성된 이유를 보면 채권 시장이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채권까지 팔고 나간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조속히 좀 해결을 하셔서 윗분들이 알아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2차 전지 반등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테슬라 어제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좀 좋은 뉴스 나오니까 올라오는 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반등 나오는 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지금 추세가 하락인데 여기서 뭐 조금 안 빠진다고 해서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얼마나 호재가 나와서 트리거를 주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오늘 여기는 이 섹터는 좋네. 내일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분간 이제 시장 여는 게 무섭다라는 평가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이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일지 뭐 탄핵이 진행이 될 때 혹은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 2차 계엄이 이뤘을 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각 시나리오별 시장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 본다면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되게 간단한 건데 네.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탄핵이 가속화될 것 같으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탄핵이 안 될 것 같으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2차 계엄 나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확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이미 이게 빨리 끝나길 바라기 때문에 지금 집권 세력이 계속 유지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탄핵의 여당이 지금 동의를 여부, 국민의힘이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만약에 동의 안 해서 부결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매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2차 계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폭망이죠. 이건 채권, 주식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신용등급 강등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국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이 한번 됐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근데 우리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를 보면 이게 스무스하게 아주 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안 됐던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동의하고 탄핵 수준으로 가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재수 지점장님의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정확하다라는 표현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제 좀 저도 같은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아마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2차 계엄은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사실 공포스러워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라는 건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시장에선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약간 테마주 장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정책 테마 아니면 뭐 인물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은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런 테마주에 휘둘리고 한쪽에 몰렸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지속된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는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많이 고민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좀 안타깝지만 이제 이루어진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루어질 게 너무나도 이제 급박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도록 이제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탄핵이 동의된 이후에 탄핵 수순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다 해소시키고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다. 뭐 2차 계엄은 생각도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당이 합의하지 않아서 탄핵으로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시장은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공존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각 시나리오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로보택시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 2차 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앞서 두 분이 오늘 2차 전지주의 반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3% 넘게도 출렁였던 그런 불안한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희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로보택시 기대감에 테슬라가 간밤에 나홀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제가 트위터 X에 들어가서 지금 테슬라와 관련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번에 사이버캣과 관련해서 엔지니어가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 로보택시, 사이버캣, 다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2025년에 이 FSD,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허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부정적인 걱정보다는 긍정론자가 많습니다. 왜냐? 지금 머스크는 트럼프라는 강력한 우방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이건희 대표님은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황재 시점장님, 그래도 이 시장에서 에코프로 BM 상승하고 있는 거 대견하잖아요. 진짜 희망 고문 같아서 진짜 저도 이제 늘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되길 바라죠. 한국 시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잘 돼야 그에 따른 펴져 있는 산업군들까지도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희망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내년에 취임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이러한 지금하고 시장은 좀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트램프 아니면은 뭐 테슬라 머스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실현이 될까? 지금은 말을 하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입법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취임 이후에는 좀 반대 양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과연 IRA 다 삭감하고 뭐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공화당 뭐 이게 계산을 하잖아요. 공화당에서 반대했던 그러니까 안 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된 거로 보고 그 표가 몇 표야 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민주당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거 통과되기 어려워라는 계산을 하면서 그러면은 축소는 될지언정 없어지긴 어렵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이야 정치적으로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 입장에서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월 22일 이후 정확하게 날짜는 자주 까먹으니까 네. 만약에 취임 이후에 만약에 정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반대의 양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이야 당연히 어렵고 불확실성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10조 대출 나간 거 다시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스텔란티스랑 이제 코코모시에 있는 뭐 SDI에 대한 그 지원이 이런 막 공포스러움이 있는데 이런 게 과연 될까? 라는 부분이 오히려 좀 반대의 역할로 이제 생각하면은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년에 초에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학창 시절에 먼저 매 맞을 사람 하면 그냥 저는 먼저 매 맞았거든요. 맞고서는 빨리 그냥 치유하는 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는 게 안 맞으면 좋은데.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 시장의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뉴스가 현실화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다시 불확실성 해소라던가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만 모면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앞서 2차 전지 반등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좀 그나마 연관 지어볼 수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보택시라던가 뭐 그런 키워드 아예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의 중심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 중에서도 전 기업 뭐 사실은 알파벳이라든지 이쪽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지금 테슬라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는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봐야 배터리 좀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죠. 뭐 퓨런티어, 뭐 카메라, 뭐 LG 노텍 통해서 조금 나간다고 하는데 네. FSD는 어차피 지금 AI 학습기를 통해서 이제 가속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학습을 시켜서 지금 버전을 업 시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길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수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2차 전지가 돌아설 걸로 보는데 왜 이제 좀 핀셋으로 봐야 된다. 예전에 2차 전지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러운 성장이 나왔었죠. 뭐 말도 안 되게 1년에 100%씩 성장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 그 성장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의 성장 속도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성장 속도라고 지금 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 나올 텐데 그럼 거기에서 누가 수혜를 볼지를 이제부터는 종목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고객사 자체가 지금 SK온과 삼성 SDI죠. 그럼 삼성 SDI는 이제 물량 자체가 적고 네. SK온은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SK온은 고객사들도 지금 잘 못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남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인데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정도만 보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가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견조하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조차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안 보는 게 맞는 거고 이 섹터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볼 때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조금 이슈는 어차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결정하겠죠. 의회랑. 네.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베팅을 할 거라면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그냥 투자 일부 자금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다. 확실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2차 전지 세가 갖고 있는 모든 종목 중에서 국내 증시 내의 가장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또 같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황재수 지점장님 관심주 하나 한번 꼽아볼게요. 뭐 왜냐면 주가를 말해서 요즘에 잘 안 되니까 뭐 추천드리면 사실 뭐 빠져서 저 마음이 아픈데 관심주. 관심주.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어떤 영상을 봤냐면 중국 기업하고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똑같은 거리를 두고 이 땅에서 같이 비교 실험을 했는데 테슬라가 정말 월등히 앞서더라고요. 그런 거 뭐 40몇 분? 중국의 경우 여기는 막 20분, 그러니까 정말 반 이상.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은 정말 월등하다라고 보고 아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좀 약간 좀 안 달라 있다라는 표현 웃기지만 안 달라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시장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웨이모에서 뭐 오늘 기사에 나왔듯이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부분. 그 지역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동맹을 맺고, 뭐 GM도 그렇고,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좀 많이 급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를 진행해서 빨리 기술 단계를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라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게 약간 신규 상장이긴 하지만 SOS랩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이제 라이다냐 이제 카메라냐인데 테슬라는 전부 카메라 양이고 이제 라이다는 이제 사실 가격이 비싸고 정확도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양산 속도에서 좀 느리다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다 라이다를 쓰거든요. 다른 지형들은. 그러면 테슬라만 당연히 지금 독보적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율을 많이 뺏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다른 쪽도 투자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양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라서 좀 관심 있는 종목으로 SOS랩을 보고 있습니다. 네, SOS랩 언급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차량과 인원을 통제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로 이동하고 있을 것 같다. 대국민 담화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양
양 시장 모두 다 낙폭은 조금은 더 줄였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까지 들어왔고요. 현재는 0.47% 하락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근데 외국인의 매수량은 좀 줄었습니다. 현재 1.57% 하락한 660.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국민 담화가 좀 이루어진다면은 또다시 시장이 안정세를 더 보여줄까요? 아니면 그거는 지금 큰 상관이 없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이동 중이시니까 네. 예, 뭐 3시 20분 정도에 발표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장 끝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왜요? 장 전에 안정되게 하면 좋죠. 안정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그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네. 지금 시장은 그래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팔고 뭐 약간 현물을 좀 팔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선물이라든지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좀 지켜보겠다. 지금 3천억대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요 정도 무난하게 이제 장 후반에 좀 마무리가 돼서 내 주말에 뭔가 해결이 되고 나서 월요일 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 좀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줄어든 것, 그것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분과 함께 이슈 필터 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